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다행스럽게 시장에서 어저께 약간 정점이 나타났다 분위기가 환율 시장하고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이쪽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 가능성이 높았었는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긴 했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랬던 반등은 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그 부분이 좀 강세로 끌고 가는 그런 흐름을 좀 말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강세가 아니라 이게 중국에서 반등의 모멘텀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어저께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이 출발하기 전에 그 부분을 중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를 바로 어저께 0.5 위안을 했었죠. 근데 오늘은 평가 절상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위안화가 약세 뛰던 부분이 꺾였다. 이게 시장에서 한번 안도감을 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당분간 정지하겠다, 중지하겠다 딱 하니까 이 부분 역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멘텀 맞는 거죠. 다만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미증시가 많이 빠지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아침 낮게 출발했는데 국내 증시도 이제 결국 갭을 메운 거죠. 1880포인트대의 갭을 메우고 나서 반등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국내 증시라든지 그리고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는 다 맞춰진 그런 그림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거래소건 코스닥이건 뭐 다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의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의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부분에서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위험이라고 했던 부분은 이제 거의 다 끝났다가 됐는데 이제 기회란 부분이 제가 볼 때 다음 주 여전히 뭐 시장에서 바로 V자로 올라오면 좋겠지만 V자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아직 좀 부족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하락은 제한이 되고 어느 정도 바닥다지를 한 2, 3일 정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시장에서의 강세가 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왔죠. 참 연초부터 실제로 보면은 일주일인데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좀 길게 느껴졌던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에서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해서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힘들었던 시간이 또 지나면은 좋은 시간이 오기 때문에 우리 또 좋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하나씩 또 보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증시부터 체크를 해보죠. 자, 중국 볼게요. 중국 정부는 근데 이게 참 중국 증시가 후행성인 것 같아요. 항상 제도라든 이런 것들이 연초 시작할 때 차라리 대주주 매각 제한 푼다 하지 말고 서킷 브레이크 제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한 것이 뭐예요? 다들 보완하고 정지시키고 그리고 위안화에 대해서 우려가 크게 나타나서 위안화 약세까지 나타났다가 오늘 또 절상을 하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움직이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우선은 중국 증시가 오늘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앞전에 박스권 말이 깨지고 나서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 때 내려오게 되면은 앞전에 갭이 있던 자리 있다고 하셨죠? 갭 자리 딱 메우는 위치가 딱 오늘 저점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너질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뭐가 있어서? 다음 주에 AIB 공식 출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의 정체 모멘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반등 자체가 V자로 나오기는 쉽지가 않겠죠. V자 나오려면 모멘텀이 더 강하게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모멘텀이 크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이어질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한 주 동안 있어야 될 그런 과정이 됐고 이어지고 난 다음에 재차 반등이 나와서 다시 한번 3,4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박스권에서의 물량 소화 과정 거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위쪽을 잡을 거냐 이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증시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교롭게도 이제 앞전에 위안화 환율도 6.6 위안화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당분간은 절하가 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안정을 찾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8월 달에 무너지고 나서 좀 횡보하면서 이제 위안화 약세폭이 좀 약화되었었는데 그 흐름이 이번에도 똑같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도 오늘 마찬가지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국내 증시가, 삼성전자 시작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종합주가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실적이 좀 중요하다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조 1,0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6조 2천억에서 6조 4천억 정도를 시장에서 얘기를 했었고 평균이 한 6조 4천억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조 1,000억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6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어닝 쇼크다까지도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상치 하회가 앞전에 시장에서 우려감을 해서 선반영이 워낙에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자리대에서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 우선 삼성전자도 갭을 메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갭을 메웠다는 얘기는 국내 종합주가지수도 갭을 메울 소지가 높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약간 종합주가지수라든지 코스피 대형지수에서 선도주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인데 자 그럼 우선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바로 갈 수 있냐 이 부분인데 모멘텀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삼성그룹 자체가 뭐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진출을 한다. 그리고 뭐 드론 사업에도 진출한다. 막 이런저런 사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핸드폰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확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자질 좀 작은 그런 업황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규 진출 사업보다는 본업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본업 부분이 약간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이 나올 만한 모멘텀은 좀 작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자사주 매입이 이번에 끝나고 나서 또 발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온다 할 때 전체적으로는 앞전에 추세 라인들이 이탈하면서 무너지면서 끝나게 나왔었기 때문에 반등이 천천히 나오면은 뭐 130만 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구간을 할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돼서 가면은 좀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115만 원에서 119만 원 사이에서 약간 소화하는 과정 거치고 지지받고 이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빠른 반등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지수가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할 때 삼성전자가 앞전 같은 경우는 한번 시장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갔었죠. 그러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갈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실적만큼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앞전에도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4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는 한 1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긴 했는데 시장에서 눈높이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충족 못했다는 부분이 어떤 실적이 뭐 2분기, 1분기 실제로 잘 나온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거나 또는 뭐 반도체 부분이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 중심주 역할을 하지를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나중에 주도주 쪽에서는 좀 배제를 하는 것이 좋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우선은 하락은 좀 제한이 되는 그런 구간이 왔기 때문에 국내 종합주가지수라도 이것도 하락은 좀 제한이 될 겁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볼게요. 종합주가지수도 똑같죠. 중국이 갭을 메웠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갭자리가 앞전에 이 자리대에서 갭이 있었는데 이 자리대가 딱 1887포인트인데 오늘 1883포인트를 저점 만들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었죠. 그러면 시장에서 앞전에 채널 패턴으로 움직이던 자리대 하단을 한번 깨고 나서 지지를 밟고 올라왔기 때문에 3단 하락은 이제 마무리된 거죠. 근데 여기서 하락각이 세고 가파르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우선 단기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를 비롯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한 번에 확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면 악재란 부분이 시장에서 뭐 여러 개가 나왔는데 완전히 해소를 한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 경기가 우려된다 이런 쪽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악재가 뚝 떨어져가지고 해소가 되면은 V자 반등이 가능한데 현재는 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월화요일 이 정도쯤에서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 거친 다음에 짧게나마 쌍바닥을 만들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하락이 이제 안 나온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괜찮긴 한데 우선 바닥만 찍었다도 사실 좋죠. 어저께까지는 워낙에 시장이 힘들게 가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이 우선 저점이 거의 나온 모습이니까 이것만 해도 우선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위험은 어느 정도 끝나간다가 되니까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전체적으로 매매 동향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업종별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왔었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이었죠. 첫 주. 새해 첫 주였는데 안 좋아요. 안 좋았어요. 자, 먼저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 6천원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12월 달 마지막 주 정도 됐을 때 외인들 매도가 4천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감소되는 듯한 모습에서 다시 그 6천원이라는 매도가 좀 나타났고, 기간 역시도 매도죠. 1850원 매도인데, 기간이 시장을 받친 듯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제 주체별로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금융투자 쪽에서가 배당락 하기 전에 대기온 들어왔었는데, 금융투자가 많이 매도를 했고, 반면에 이제 투신권이 최근 들어서 펀드 자금에 유입이 들어온 만큼 투신권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거죠. 여튼 기간에서도 매도가 나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가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요 근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듯 하긴 한데, 실제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까지 꾸준히 들어오고 이번 주는 샀다 팔았다 반복이 되고 오늘 또 매수가 들어와서 끝났는데 한 122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기간에서는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배당날 딱 끝나자마자 기간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 들어와서 485억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원래 이 코스닥에서는 종목들마다 이제 등락차가 큽니다. 사실 이제 이번 한 주를 볼 때 딱 이제 수익률도 나타나듯이 중형주죠. 중형주에 제일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이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결국 제약바이오가 시장에서는 가장 강하게 움직인 거고, 그 외적인 종목들은 코스닥에서도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2.23%인데 이게 오늘 장중에는 4%까지 떨어진 거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밑꼬리 달구면서 양봉으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축소된 건데, 대형주가 3% 빠졌으니까 이제 배당락이 떨어지는 그 주부터 해서 대형주가 2주 연속해서 한 6%가 빠진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중형주는 제약바이오가 중심이니까 여전히 강세 띄는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뉴스플로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멘텀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어요. JP모건에서 다음 주 11일부터 13일인가 14일까지인가 이제 JP모건에서 컨퍼런스홀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 한미약품이 여기서 이제 컨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대형 해외 제약사들하고 대규모 계약을 맺었던 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내 제약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참가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작년 한미약품처럼 기술 개발, 기술에 따른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기대치가 좀 많이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 성장주가 다시금 시장에서 특별하게 움직인 게 없는 상태에서 강세를 띄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급이 상당히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 수급 쏠려 있는 게 현재는 과열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형주 쪽은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1월 효과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코스닥 강하다. 이건 얘기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현재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보합으로 끝났죠. 코스닥은 보합인데 코스닥이 이렇게 강세 띈 건 사실 세트론 효과가 가장 크죠. 제약바이오 역시. 그래서 이쪽은 강세인데 대신 그 외적인 것들 빠지니까 코스닥 안에서도 극과 극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기관에서 가장 많이 매수했던 그런 것들은 어떤 거 있냐? 하나씩 볼게요. 먼저 외국인들하고 기관 매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탑이죠. 외국인들 매도가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나라 시가총액 1, 2 종목을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이제 코덱스 200이니까 시총 상인 다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 호텔신라가 상당히 많이 매도가 나왔죠.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앞전에서 사실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면세점 사업에서 국내 상장된 면세점 업체가 호텔신라 하나였다. 그런데 시내 면세점을 허용을 함으로써 이제 면세점 관련된 상장 종목수들이 많이 늘어났고 경쟁이 과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빠질 것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성장주로서 한때는 호텔신라가 연속으로 5년, 6년 상승했었는데 무너지니까 무섭게 무너지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러니까 결국 시총 상위 중심 쪽으로 해서 거의 IT, 자동차, 철강 이런 쪽으로 외국인은 다 매도가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에서는 이제 여전하죠. 기관은 이제 시장이 무너질 때는 항상 레버리지를 팔고 시장이 반대로 인버스를 사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니까 올라갈 때 또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흐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역시 매도가 많죠.
그래서 기관에서도 삼성전자 매도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간단하죠. 실적에 대한 우려. 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지 자동차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뭐 차이나 레버리지가 눈에 띄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무너지니까 급하게 다 매도가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나 시총 상위 대형주들을 매도를 많이 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가 들어온 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거래소와 코스닥 다 합쳐놨는데 매수가 들어온 거에서 한국항공우주와 현대증권이 보이죠. 근데 한국항공우주와 현대증권은 실제로는 블록들이죠.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들 여파와 앞전에 상가 패턴을 이탈하면서 오히려 상당히 크게 급락이 나온 케이스였고, 현대증권은 제2대 주주가 이제 블록들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여파가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매수가 제대로 들어온 거는 세트리온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 세트리온에 대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세트리온이 지금 시장에서 외인과 투신권 이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세를 띄었다가 되고, 그 다음에 메디톡스도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세트리온과 메디톡스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성장도 좋고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다라는 관점이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BGF 리테일이 눈에 띄는데,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편의점이죠,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편의점 관련된 이런 소매 유통 쪽이 시장에서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이런 관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제가 자세히 얘기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한계는 있다고 봐요. 한계는 있는데, 우선은 이쪽에 대해서 매수가 좀 많았다가,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 상반기에 강세 띄었던 종목들입니다. 꾸준히 성장주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까지도 매수가 많았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의 매수는 편의점과 제약바이오가 중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관을 볼게요. 기관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관은 뭘 준비하는 것 같냐, 그러니까 정책적인 수혜주와 그 다음에 큰 타이틀을 좀 중시하는 것 같은데, LG전자가 오늘 매수가 많았죠, 기관에서. 그러니까 LG전자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LG전자가 왜 그렇게 강세했느냐, 최근 세스가 이제 열렸었는데, 세스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스마트카죠. 그러니까 스마트카 사업에서 LG전자는 먼저 시장에서 앞서 진출했고, 이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부분에서 LG전자가 이제 새롭게 이제 모멘텀을 받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롯데케미칼과 포스코, 이제 화학하고 철강인데, 화학 철강 중에서 이번 한 주를 보게 되면은 롯데케미칼 계속 올라가죠. 근데 화학 철강을 산다는 관점은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중국에서 최대 하두가 구조조정이고, 그 다음에 AIB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AIB를 볼 때 결국 이 부분은 국내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에서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평가되고 이제 비수기가 좀 지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미약품도 역시 눈에 띄는 모습이 있고요. 그 나머지는 뭐 크게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시각이 어떻게 되냐, 현재 시총상의 대형은 이번 주까지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제 제약바이오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새롭게 스마트 부품이라든지 중국의 구조조정 관련돼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시각이 어떻게 되면 현재 매도하는 쪽은 거의 시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매수한 쪽은 엇갈린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웬만한 종목들은 제가 한 번씩은 다 이 시간을 통해서 대형주들 설명해드렸는데, 호텔신라하고 세트리온 두 개 정도만 보고 마무리하는 쪽을 하죠. 자, 호텔신라 한번 볼게요. 호텔신라를 앞전에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사실 그때 9만 원대 이상이었나 10만 원대 이상이었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차트를 그렇게 설명드렸어요. 쌍봉을 그렸다. 쌍봉 그리고 나서 추세 라인대를 지지받다가 이거를 갭으로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서 워낙에 상승 기간을 오래 뽑았었고 밸류 자체가 굉장히 비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밸류가 비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게 성장 동력이 좀 약해진다, 또는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이 안 나온다, 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급격하게 프리미엄이 빠지게 되는데, 문제는 항상 똑같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비쌌던 종목이, 주도를 하면서 비쌌던 종목이 꺾이게 되면은 이 종목이 싸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등하고 내려왔었는데, 이게 지금 9만 원대 이탈하고 시장에서 충격받고 하니까 더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외국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쭉 올라왔었던 건데, 외국인들의 물량이 세게 떨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급락이 떨어지는 거고 이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면 좋을 텐데 기관이 안 받아주죠. 왜냐면 기관이 받기에는 시장에서 지금 더 싸고 성장성이 좋은 것들도 있는 것도 있고 현재 호텔 신라가 모멘텀이 너무 부족한 거죠. 나중에 시내 면세점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시 전개될 때는 한번 이슈를 받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좀 빠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앞전에 고점 잘 때 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 향후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은 68,000원에서 7만 사이인데 요 사이대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은 앞전에 한번 시장에서 한 번 더 강세 떼기 전에 상당 기간 한 6개월 이상을 이제 박스권에서 그렸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대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온다면은 뭐 춘절이나 이럴 때 한번 모멘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반등이 나온다면은 한 85,000원 정도에서 9만원 사이 좀 안 되는 자리대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구간대에서 비중 축소를 하시거나 종목 교체를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한번 매 연초가 되면은 연초 말고 이제 연초 지나고 만기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흐름이 나올 때 이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시장에서 화두가 뭐냐? 우선은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까지 올해 시작해서 첫 주는 사실 새로운 그림이 아니라 기존에 2015년부터 움직였던 주도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이고 빠졌던 애들 한 번 더 빠지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흐름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아마 새로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기존에 이제 강했던 애들이 이제 또 강할 것이다 라는 관점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항상 시장은 이제 연초 같은 경우는 주도주라 이런 것들이 변경이 많이 된다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강했으니까 다시 좋을 거야 이 생각을 좀 버린 것이 사실 좋아요. 그 다음에 세트론을 볼게요. 세트리온은 이제 얼마 전에 해드릴 때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다. 돌파 나올 거냐? 이게 굉장히 어중간했었는데 돌파가 나왔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면서 현재 주가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98,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오늘 다시금 올라와서 마감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상단 자리 전체를 뚫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박스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박스권 폰 마디가 사실 6만원에서 9만원이니까 3만원 차이란 말이죠. 그러면 종목이 정말 모멘텀 잘 받아서 차트 상에서의 그림으로 간다면 12만원까지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만큼 갈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이제 모멘텀을 제약바이오는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더 나오냐가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거래 대금을 봐도 굉장히 거래량 자체가 쏠려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세트리온이 빠지기 전까지는 코스닥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항상 그런 말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시총상위 몇몇 개가 확 강세를 띄워버리면은 다른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인 약세를 띄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안 좋다. 체감지수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세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제약바이오가 너무 강해가니까 코스닥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체감지수가 안 좋게 떨어지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특히 코스닥에서는 세트리온이 늘 중심이 현재는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됐고 2월 달에 이제 미국 FDA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레미케이드가 개발한 램시마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첫 심의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바이오 시밀러의 강세를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세트리온은 앞전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앞전에 물론 저도 매매를 했지만 세트리온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사업이 삼성물산, 그러니까 삼성바이오 쪽에서 하는 거하고 중복이 좀 많이 돼서 사실 그만큼 파급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약간 의문을 갖고 있는데 우선 시장이 강하게 연계되고 있고 차트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매물이 없으니까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지금 이번 한 주 동안 있었던 거는 거의 다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다음 주가 이제 사실 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 이제 만기 전에 앞전에 들어왔었던 배당 프로그램이 다 소화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에서 이 소화가 잘 마무리된다면 그 다음부터 1월달 증시는 이제 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코스피 중심으로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중심이라는 것은 맞으니까 이쪽에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쪽을 좀 쫓아가는 것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거래대금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또 빠질 때가 문제되니까.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마지노선 꼭 잡으시고 그리고 대응을 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다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저점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으니까 주말은 좀 편하게 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고요. 다들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